이 녀석들 가격을 생각하면 다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한국 정식 출시를 기다리다 직구 막차를 타고 구입한 M4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대략 10일 정도 열심히 사용해 봤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오늘은 그 사용 후기 함께 얘기해 보자고요. 추후 M4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모델 구입 예정이신 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말해 뭐하냐고요? 함께 보자고요. 우선 M4 아이패드 프로부터 보자고요.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2018년에 아이패드 프로의 홈 버튼이 사라지는 지금의 아이패드 디자인으로 바뀐 뒤 오늘날의 아이패드 프로까지 카메라를 제외한 이렇다 할 디자인에 큰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 M4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역시 전작들과 유사한 디자인의 아이패드입니다. 하지만 이번 M4 아이패드 프로는 전작들과 유사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두 가지의 특별한 변화점이 가장 눈에 띄고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새로운 색상과 대표적인 변화이기도 한 상당히 얇아진 두께입니다. 정확히는 상당히 얇아진 두께 덕분에 크게 감량된 무게예요. 애플의 블랙 계열이 블랙에서 그래파이트 그리고 스페이스 그레이를 거쳐 작년에 발표된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와 맥북 프로 M3 프로 모델부터 스페이스 블랙으로 변화되어 왔는데 이번 M4 아이패드 프로 역시 전통적인 스페이스 그레이가 아닌 스페이스 블랙이 채택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녀석 역시 스페이스 블랙 색상인데요. 스페이스 그레이가 진회색에 가까운 색상이었다면 스페이스 블랙은 더 블랙에 가까운 색상인데 블랙을 선호하시는 사용자들에게 분명 큰 만족감을 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취향 저격입니다. 물론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후면을 볼 일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아이폰도 그렇고 아이패드도 그렇고 저는 기기를 어디 내려놓을 때 이 카툭튀 때문에 덜그덕거리는 게 싫어서 후면이 보이게 내려놓거든요. 뭐 어차피 알림은 다 워치로 오니까요. 그렇게 한두 번씩 보는 이 스페이스 블랙의 고급스러움과 영롱함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맥북 프로 스페이스 블랙 모델과의 통일감은 진짜 볼 때마다 예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 의미로 저는 다음 아이폰도 스페이스 블랙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5월 이벤트에서 역대 애플 제품 중 가장 얇은 두께의 제품으로 발표되었는데 덕분에 이 무게 역시 전작 대비 엄청나게 가벼워졌고 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들고 다녀도 부담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큰 모델을 원하지만 휴대성 및 무게 때문에 12.9인치를 선택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번엔 이 13인치 도전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심지어 에어보다 가볍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신형 아이패드 시리즈부터는 전면 카메라가 상단에서 측면으로 이동했는데요. 늘 아이패드를 세로가 아닌 가로로 들고 많이 사용하던 저의 입장에선 전면 카메라가 측면으로 이동한 건 소소하지만 큰 변화였습니다. 잠금 해제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가리지 않기 위해 세로로 들었다가 가로로 돌리든 가로로 잡지만 약간 이렇게 어색하게 잡곤 했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를 가리지 않으니까 바로 잠금 해제도 할 수 있어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M4 아이패드 프로의 메인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팬덤 OLED 울트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입니다. 물론 전에 제가 사용하던 모델이 LCD 디스플레이여서 이 변화의 체감이 더 드라마틱하게 느껴질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더 높아진 전체 화면 밝기에 더 명확해진 명암비 여기에 120Hz의 프로모션은 제가 주로 아이패드로 보는 업무 문서 작업 및 영상 시청 시 극강의 부드러움과 이 눈이 다 편하더라고요. 특히 영상을 시청할 때 상하단에 생기는 레터박스가 기존엔 약간 회색빛이었다면 이번엔 리얼 블랙으로 처리되니까 영상 시청에 집중도도 훨씬 좋았고요. 그리고 이번 M4 아이패드 프로부터는 프로 디스플레이 XDR 및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에만 제공됐던 스탠다드 글래스 및 나노 텍스처 글래스 디스플레이 선택 옵션이 추가되었잖아요. 일단 나노 텍스처 글래스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스탠다드 글래스는 표면이 부드럽고 매끄러워서 빛을 한 방향으로만 반사하기 때문에 이 빛 반사가 심한데 이런 디스플레이의 표면을 나노 단위로 정밀하게 깎아서 빛 반사를 다양한 각도로 산란시켜서 반사를 줄여주는 게 바로 나노 텍스처 글래스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스탠다드 글래스 옵션을 선택했는데요. 스탠다드 글래스 옵션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1TB부터 선택 가능한 옵션인데 이걸 선택하면 가격이 그냥 미치. 제가 밝은 조명이 있는 실내나 야외에서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빛 반사가 심할 수 있는 작업 환경에서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와 동일하게 스탠다드 글래스로 선택했습니다. 아마 전문적으로 사진 및 영상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빛 반사가 심한 작업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저처럼 대부분 실내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와 마찬가지로 이 스탠다드 글래스 옵션 선택이면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 애플 펜슬 프로 보자고요. 애플 펜슬 프로엔 두 가지 새로운 기능과 두 가지 새로운 센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스퀴즈와 배럴롤, 그리고 햅틱 엔진과 자이로스코프가 탑재되었는데요. 제가 사용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스퀴즈와 배럴롤이 아닌 햅틱 엔진, 바로 햅틱 피드백이었어요. 기존 2세대에선 더블 탭을 했을 때 피드백이 없어서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애매했었는데 이번 애플 펜슬 프로부터는 더블 탭 및 새로운 기능인 스퀴즈 시 햅틱 피드백이 오니까 내가 실행한 동작이 제대로 작동됐구나 하는 피드백이 와서 좋더라고요. 심지어 이 피드백이 가볍게 부룩 하고 오는 게 이 느낌이 꽤나 중독성 있습니다. 이어서 도구 전환 시 굳이 하단에 있는 도구 팔레트를 터치하지 않고 스퀴즈로 원하는 도구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는 건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패드엔 햅틱 엔진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 햅틱 피드백이 없는데 그 피드백이 애플 펜슬 프로로 오는 점, 애플 펜슬을 사용할 때 깨알같이 등장하는 애플 펜슬의 그림자와 같은 디테일까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 배럴롤은 아이패드 프로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께서 크게 와닿을 것 같은 기능인 것 같아요. 저는 사용하면서 느낀 이 배럴롤의 장점? 편했던 거? 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뭐 이렇게 그림자 보는 재미 정도? 매직 키보드도 얘기해 볼게요. 개인적으로 애플 펜슬 프로보다 더 마음에 들고 만족감도 더 높고 가격도 더 비싸고, 아무래도 제가 아이패드 프로로 하는 주된 작업이 문서 관련 작업이다 보니까 애플 펜슬 프로보다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매직 키보드도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딱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지문입니다. 내부 마감은 알루미늄으로 바뀌었지만 외부 마감은 전작과 동일하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데요. 들고 다니다 보면 이 지문하며 먼지 묻는 거 하면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나름의 해결책으로 이렇게 스킨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부착 후부터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라져서 일단은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데코 스티커로도 좀 꾸며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잠깐 다른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애플 펜슬 파우치인데요. 아이패드나 매직 키보드에는 애플 펜슬을 고정시켜주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이동 시 애플 펜슬이 떨어질 일도 있고 안정적으로 들고 다니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이 애플 펜슬 쪽을 잡고 다니기엔 또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착을 해서 필요시 꺼내서 충전을 해서 사용하고 다 쓰고 나면 이렇게 넣어서 다녀보고 있습니다. 고정력도 좋아서 뭐 이렇게 아무리 흔들어도 빠지진 않더라고요. 자, 다시 매직 키보드로 돌아가면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단점,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맥북엔 여는 부분에 홈이 있어서 이렇게 열기가 쉬운데 근데 얘는 딱히 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열 때 좀 뭐랄까 어색하게 불편하게 열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한 번에 열기가 조금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나만 그런가? 마지막 단점은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단점, 바로 가격입니다. 제가 구입한 모델은 13인치용으로 51만 9천 원인데요. 이건 뭐 아이패드 10세대랑 거의 비슷한 가격이에요. 물론 사용하면서는 가격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족감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아이패드를 닿는 순간 이게 이렇게 비쌀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사서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요. 타건감도 맥북과 비슷하고 펑션 키열이 추가되면서 화면 밝기 조절 및 음량 조절마저 키보드에서 해결 가능해져서 해당 동작을 위해 아이패드로 손이 가는 일로 작업이 중단되는 일도 없었고, 사용하지 않을 땐 펑션 키열 상단에 위치한 화면 잠금 버튼을 누른다든지 노트북처럼 그냥 닫아버리면 되니까 사용감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맥북과 유사한 경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리를 해보자고요. 엄청나게 얇아진 두께하며 덕분에 상당히 가벼워진 무게, 그리고 120Hz를 곁들인 OLED까지 분명 M4 아이패드 프로는 어쩌면 올해 구입한 그리고 구입할 제품 중에 가장 잘 구입한 제품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건이 된다면 구입을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기기인 건 확실해요. 게다가 아이패드 프로의 생산성을 확 끌어올려줄 수 있는 두 친구, 스퀴즈와 햅틱 엔진 탑재로 전작보다 더 편해진 애플 펜슬 프로와 흡사 맥북과의 경험을 제공해주는 매직 키보드 역시 아주 좋은 액세서리인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기가 막힙니다. 그치만 이 녀석들 가격을 생각하면 다 얼마입니까? 쉬운 페어링 및 충전에 스퀴즈, 배럴롤 등 필기 및 그림 그리기 목적으로 아이패드 프로를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이 애플 펜슬 프로를 대체할 만한 녀석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께는 애플 펜슬 프로 구입이 필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치만 이 매직 키보드는 분명 좋은 제품이지만 오로지 가격 때문에 추천드리기엔 조금 망설여진달까요? 지극히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높은 가격이 분명 큰 단점이긴 하지만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세대를 사용할 땐 로지텍의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했었는데 서드
파티 제품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엔 페어링도 간헐적으로 끊기고 따로 충전까지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 반면 이 매직 키보드는 애플 정품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와의 연결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충전할 필요도 없는데 매직 키보드에 전원을 연결해서 아이패드도 충전할 수 있고 디자인하며 아이패드 프로와의 일체감 등 이 문서 작업을 주로 하는 분들께는 분명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만 더 저렴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 프로와의 완벽한 호환성과 편리함 등 분명 매력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애플 펜슬 프로는 구입할 만하다. 매직 키보드는 대체재가 많긴 하지만 구입하신다면 분명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M4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애플 펜슬 프로 그리고 매직 키보드를 짧은 시간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은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한때 당신의 다음 컴퓨터는 컴퓨터가 아닐 것이다, 아이패드가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M4 칩셋을 탑재했음에도 짧게 써본 입장에선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매직 키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폰을 13인치로 넓혀놨다는 느낌이 강한데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도 구독했으니 맥북에서 하는 작업을 아이패드로도 한번 해보며 추가적인 사용을 해봐야 비교적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곧 보자고요. 문제는 아이패드 OS이지 않을까. 안녕.